17번은 여러분이 하시고 18번 조합 임원에 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인원 조합원 수하고 상관없이 임원은 3명이 꼭 있어야 돼. 조합장, 이사, 감사는 필수야. 필수. 자, 2번이 답이죠. 3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소송에 관해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어떤 조합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4번 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5번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지. 조합장은 반드시 대의원이 될 수가 있어. 자, 19번 임원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조합에는 임원으로 조합장일인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 왜 틀렸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아니라 두어야 한다. 의무적이라고 그랬잖아. 의무적. 자, 2번이 답이고 3, 4번 읽으시면 알겠지. 틀린 거. 5번 조합장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다. 20번은 그런 거는 결격사유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고 21번 조합원이나 임원의 자격, 직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의무가 아니라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한 자. 동의한 자. 2번이 답이고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4번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 사업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있다. 상속하고 이원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5번 사업 시행자는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 사업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로 조합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그랬지. 현금 청산. 자, 22번은 직접 하시고 23번 조합에 두는 총회 및 대의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죠. 총회라는 건 필수 의결기구야. 꼭 어느 조합마다 총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2번 정반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정반 문제만큼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가 없죠. 3번의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법 50인 둘 수 있다. 여기는 100인 두어야 한다. 자, 4번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답이 되겠네요. 자, 5번은 10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1인데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돼. 그런 것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되겠어. 24번도 직접 한번 읽으시면 돼. 계속 앞에 있던 문제예요. 자,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은 요약지 몇 군데만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요약지 110페이지. 자, 사업시행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하는 거죠. 작성할 때 2번 인가 신청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해. 그때 동의는 일반적인 경우란 조합을 말하죠. 조합은 인가 신청 전 미리 뭐를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 요한다. 뭐 거기 동의는 뭐 과반순 이런 거 없어. 그냥 조합원 동의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토지 면적 50 이상,
그다음에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라 이렇게 나왔고 특히 니은에 도시환경을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얼마에 4분의 3. 그러니까 조합은 그냥 동의만 받아라. 도시환경 소유자가 할 때는 4분의 3 동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람 날짜 며칠 14일이자 이제 세 번째 나온 거 14일이자 그거만 신경 쓰시고 인가고시의 3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외 정비구역 외니까 무슨 사업? 재건축이죠. 그때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어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시장군수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인가할 때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는 사업비 얼마 100분의 20 예치하는 거죠. 그때 혹시 예치하면 언제 돌려준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200m 안에가 교육시설이 설치되면 교육감하고 협의하는 거. 그 다음 오른쪽 3번 오늘 처음 배우시는 게 있어. 좀 이따 문제가 하나 나올 거니까 미리 해드릴게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 건설에서 1번 무슨 권역? 과밀 억제 권역에서만 재건축과 재개발 시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어. 다른 건 다 빼고 2번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1번 과밀 억제 권역은 과밀 억제 관의 재건축은 얼마 이상? 30 이상 50이야. 재개발은 다시 50 이상 75 이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연관시켜야 돼. 30에서 50은 재건축. 다시 재개발은 그 50에서 얼마? 75. 근데 이번 과밀 억제 구역 외는 재건축 가장 큰 숫자 얼마? 50 이하. 재개발 가장 큰 숫자 75 이하로 한다. 어차피 시험 문제 내면 그걸 낼 거예요. 그리고 소형이란 그 다음 줄 끝에 몇 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어. 자, 소형 얼마로? 6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건설하는데 얼마 정도 건설할 거냐? 과밀 억제 권역 재건축 30에서 50. 재개발은 50에서 75, 권역이 아니면 재건축 50 이하, 재개발은 75 이하. 그 정도만 좀 이따 해놓으시면 돼. 그 다음 쭉 내려서 정비사업 시행을 임시수용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주택 재개발이에요. 그 사람에 한해서만 그 사업의 다음 장 당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시설의 임시거주 아니면 주택자금 용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용 문제는 따로 안 읽어드릴 테니까 오른쪽 4번 주택 재건축 사업 범위에 대한 특례로 뭐를 인정한다? 매도 청구. 요거 잘 나오는 지문이야. 매도 청구는 주택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만 필요해. 그러니까 결론 재건축에서만 매도 청구가 필요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을 준용하여 뭐한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 설립에 뭐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럼 설립에 동의 안 하겠다는 것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매도 청구하라는 얘기죠. 2번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괄호 속에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그러면 주택 재건축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면 소유자야 아냐?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매도 청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청구도 재건축에만 할 수 있어.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 토지 분할 청구도 무슨 사업? 재건축. 다음 장 다른 법률의 특례에서 1번 자, 주택도시기금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럼 거기에 국민주택 채권 참고로
자, 1종과 2종이 있을 때 이걸 말해요. 1종은 어느 때 이걸 매입해야 되냐면 허가, 인가, 뭐 등기, 등록 또는 무슨 도급계약, 체결자들이 매입을 하여야 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받는다, 인가 받는다, 등기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뭐 도급계약 체결한다 하면은 반드시 매입하는 채권이 뭐다? 1종 채권이에요. 자, 우리 건축법에 허가 받는다, 조합 설립 인가 받는다, 여러분이 등기한다. 자, 우리 자동차 채권 등록하죠. 자동차 등록. 그런 거 할 때 매입하는 채권이 몇 종? 1종 채권이야. 근데 거기서 무슨 사업만큼은? 무슨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람들이 잘 살아 못 살아?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허가를 하거나 등기하더라도 채권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종? 1종 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진다. 그 내용이야. 저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에서 자, 아까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몇 종? 2종 일반이 돼.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면 몇 종? 3종으로 된다고 그랬어. 근데 끝에 잘 보셔야 돼. 다만 당의 정비구역이 무슨 구역이면 개발 제한 구역이면 그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5번 번호 주택 재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을 뭐 할 수 있다? 전환. 무조건 시행 방식 전환하면 무슨 사업? 주택 재개발이야. 그러면 주택 재개발은 시행 방식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관리에서 뭐로? 환지. 이렇게 두 가지죠. 자, 그러면 관리에서 환지로 가는지 환지에서 하는지 잘 보세요. 무슨 방법에서 무슨 방법으로? 셋째 줄 환지로 공급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 방식 뭐 할 수 있다? 전환을 승인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지. 어디서만? 환지에서 관리로만 전환된다는 뜻이야. 자, 어차피 재개발은 두 가지 방식 뭐하고 뭐? 관리 환지인데 어디서 어디로? 환지에서 관리로 전환할 수 있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용은 딱 시험장에 가면 시행 방식 승인하고 나오면 무슨 사업? 주택 재개발 나와야 되고 방식으로 모르면 어디에서 어디로? 환지에서 관리로 이렇게만 돼. 뭐 동의요건이가 아무 필요 없어. 자, 거기까지를 한번 문제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제지 179. 자, 1번 문제. 사업 시행에 대해서 틀린 거 1번. 시장 군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면 정비사업비 100분의 얼마를 20을 예치하게 할 수 있죠. 2번 같은 거 참고로 3번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있으면 협의하라고 그랬고 4번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 인가할 때는 어디 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5번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대지 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이겠죠. 그럴 때는 이 법은 신고야. 다른 거는 경미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데 이 법은 경미할 때 뭐 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2번 문제 안 보셔도 되고 3번 문제에 가서 인가에서 주의할 것은 아까 3번에 인가상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할 때도 뭐 받아야 돼? 인가. 근데 경미한 거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된다? 아까 조합은 그냥 동의만 받아라고 그랬지 3분의 2는 아니지. 대신에 지정개발자의 면적 소유자 50 과반수 받아야 되죠. 4번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틀린 걸 찾아라. 1번 사업 시행 인가는 시장 군수가 하되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은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무조건 사업 시행 인가 전부 다 누구? 시장군수야. 시장군수. 그 다음에 이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 미리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3번은 참고로 하고 4번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을 위해서 국가의 시설을 임시 수용시설로 사용하면 그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된다. 그 다음 5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법도 도시개발법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지하면 시행자에게 돈 달라고 한다. 그럼 나오죠. 5번 문제 시행인가에서 틀린 것은 1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얼마의 동의 필요하다? 4번에 3 동의 필요하죠. 그리고 자 인가할 때 공람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거 하시고 자 5번 번호 시장군수는 재건축 사업 인가할 때 자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이면 정비사업의 100분의 20 안에서 금액을 예치한다? 왜 틀렸어? 정비사업의 100분의 20 예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지. 도시환경 정비. 자, 5번, 6번 같은 건 안 보셔도 되고, 7번. 주택 재건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기역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하고 주거 환경 개선. 맞죠? 자, 니은.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주택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전체에 나왔으니까 소유자도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받아야 되죠. 일단 틀렸어. 고칠 말고 틀린 것만 알면 되지. 자, 디귿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았고 니을의 투기과열지구로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 지역 안에 토지를 매매 지응에 의해서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된다. 만약 상속 이원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옳을 거고. 자, 8번 문제.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및 소용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은 가로 속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나열한 것을 물었네요. 자, A번에 항상 무슨 권역에서 과밀억제 권역이죠. 과밀억제 권역에서. 자, B는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얼마에서 얼마? 재건축이잖아. 30 이상 50이야. 30 이상 50이야. 만약에 재개발로 냈으면 50에서 75 나온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다. 그럴 때는 50과 75로 나오겠죠. 어차피 시험 문제는 답은 정해져 있어. 이 문제는. 그것만 낼 거니까 아시고. 규모는 전부 소용이 얼마를 말해? 60 이하를 말하죠. 문제 9번. 틀린 걸 찾아라. 1번.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시설의 임시거주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맞죠? 항상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이에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그것만 바꾸는 시험 문제야. 그리고 2번 국가가 그 사람들로부터 임시 수용 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 매매 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거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게 해놨죠. 자, 3번 틀린 거 방금 나왔죠. 허가받았거나 등기할 때는 적용 안 하죠. 자, 4번, 5번은 저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문제 10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과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허가나 등기가 돼도 일종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해야 안 해? 안 한다. 2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몇 종? 2종 일반이지. 2종 일반. 3번에 수용되면 몇 종? 3종으로. 4번에 주거환경 개선구역 안에서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그대로 국토부령이죠. 이건 국토계획법 배운 내용과 같아. 5번 안 보셔도 돼. 그 다음에 11번에 5번 한번 볼까요? 다른 건 찾지 말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얼마 예치됐죠? 100분의 20 예치됐죠. 그때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예요. 자, 12번 수용 문제. 수용 문제는 페이지만 적어두세요. 요약지 112에 있어요. 1번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토지나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뒤에다 단 가로주택은 제외. 가로주택은 제외. 그러니까 가로주택은 수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야. 2번 재건축도 어떤 경우에만 수용한다? 천재지변. 재건축도 원래 수용을 못해요. 근데 천재지변이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정비구역 지정을 사업시행인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에 재결 신청 나와 있고 5번에 특이한 경우 자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뭘 줬어? 주거이전비를 지급했어. 얼마를 주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상으로 줬어. 그럴 때 우리가 착한 시행자 그래. 착한 시행자는 대신에 뭐를 완화시켜줘? 용적률을 100분의 125로. 요즘에 하도 갑질 많은데 이건 착한 시행자야. 이전비를 더 줬어 지금. 그러니까 대신에 용적률을 완화시켜라. 자 13번도 여러분이 필요한 건 3개 하지만 보시면 돼요. 자 13번에 1번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뭐 들어간다? 매도 청구.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주택단지 안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토지 분할 청구한다.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토지 분할. 자,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3번부터는 안 보셔도 되고. 자, 14번. 주택 재개발 사업과 비교할 때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1번. 순환 정비 방식은 가로구역만 빼고 다 적용돼. 가로주택만 빼고 모두 적용.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은 어디서만 해? 재건축. 재건축에만 있어. 매도 청구도 재건축에만 있죠. 가로주택에도 있고 안전진단도 어디서만 해? 재건축에서만. 토지분할 청구도 어디서만 해? 재건축에서만 해.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9월 달에 또 특강 하다 보면 다 이것도 다시 배우시게 돼 있어.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필요한 지문은 그런 것까지만 하시면 되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계획. 자, 요약지 115페이지. 공부해 오셨지만 어디를 했던가 다 체크만 다시 한번 할게요. 관리처분 계획 분양 신청하면 분양 공고는 무슨 날부터 60일?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이에요. 소유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신문에다 공고하면 되죠. 그때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부터 얼마? 30일 이상 60일이 내죠. 그리고 얼마 연장? 20일 연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시행자는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한다. 다음이 뭐냐? 1번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 2번
기간이 종료 이전에 신청을 뭐 했다? 철회했다. 세 번째,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자, 그런 자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 자녀분에 대한 조치. 자녀분이 있으면 끝문자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한다. 그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게 뭐다? 일반 분양. 요거는 청약 통장으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 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슨 법 적용? 주택법을 적용해.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그 포함되는 사항은 참고로 1번에 분양 설계하면 우리 환지계획에 혹시 무슨 설계? 환지 설계 배우신 적 있지? 마찬가지로 여기도도 분양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분양 설계가. 그래서 그거 참 참고를 하고, 맨 밑에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7개 중에서 몇 개만 적용해? 3개만. 3개 뭐? 면적, 이용상황, 환경만 적용하죠. 다음 장 예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증가, 감소하면 되죠. 또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이건 과소토지겠죠. 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이 되면 이건 뭐야? 투기로 들어오면 뭘로 한다? 현금 청산해. 그러니까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입지환지 개념이고, 그 4번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은 어느 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분양 설계 날짜 잘 구분하셔야 돼. 자, 주택 공급은 원칙은 몇 개? 1개 주는 게 원칙이죠. 예외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게 가번에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뭐 재건축이야. 재건축. 또 근로자의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세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들이 갖고 있을 때, 이런 거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시에 보면 종전의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나 면적 범위 내에서 몇 개? 2주택 공급할 수 있어. 2주택. 그때 2개 중에 하나는 얼마? 60 이하로 해야 돼. 그 60 이하짜리는 소유권 이전 받고 몇 년 안에는 3년 안에는 전매할 수가 없어. 단 상속은 제외하죠.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돼. 그러면 아직 요게 시험에서 안 나왔어. 개정 이후로는. 그 다음에 2에 가면 과밀억제 권역인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으면 재건축은 몇 개까지? 3개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 원래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유한 주택수. 근데 그 권역인데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몇 개? 3개까지 줘. 그 다음에 인가의 효과는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인가가 되면 무슨 권이 나와? 입주권, 분양권이 나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존 건물 철거시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3번 종전토지 사용수익도 정지가 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그때부터 분양처분 될 때까지는 종전토지 사용수익 할 수가 없게 되죠. 대신에 예외가 있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가 안 된 권리자는 사용수익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 계약 해지 문제 나와 있고, 그때 4번에 시행자가 구상이 안 됐을 때 뭐 들어가는 방식? 압류 들어가. 압류. 그리고 압류는 무슨 권과 같아? 저당권과 동일해. 그 다음에 5번에 다른 법률의 배제는 특히 기간 문제죠. 계약 기간은 민법이나 주임법 이런 거 상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권리산정 중에 투기 못하게 하는 방법 나와 있죠. 한 필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된다 그러면 투기 못하는 거죠. 그런 거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어. 다음 장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시행자가 하는데 그거 잘 보셔야 돼.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는데 어느 때는 수립을 안 해도 되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현지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법을 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안 하죠.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할 때도 자, 수립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가 절차 앞에 공람 나왔다. 일단 날짜는 며칠이다? 30일 이상. 아까 사업 시행이 14일인가요? 30일 이상이죠. 자, 문제는 원래 인가 절차 앞에 공람은 인가권자가 해야 돼. 인가권자가. 근데 관리 처분 계획은 유일하게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한다. 시행자가 한다. 그거 신경 쓰시라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처분의 관리 처분은 쭉 순서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절차 정리할게요. 자, 문제 1번에서는 특별하게 보실 내용 없어. 지문 중에서 4번 지문.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5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했어. 전원이 동의를 하면 그 관리처분 변경할 때에도 시장군수에게 뭐만 신고만 한다고 그랬어. 4번, 5번 좀 신경 쓰시고. 자, 2번 문제. 관리처분에서 맞는 걸 찾아라. 1번.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분양신청의 공고 언제 한다고? 60일이지. 60일. 2번.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로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3번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는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4번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똑같이 인가 받겠죠. 경매할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경매할 때는 신고하고. 자, 4번이 맞고 5번. 분양 설계는 무슨 날 기준?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뒤에 가면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자, 다음 장 넘어가서 3번, 4번은 안 보셔도 돼. 방금 했던 걸로 대신하고 5번 문제. 관리 처분에서 틀린 거를 찾아라. 자, 1번, 2번, 3번까지 모두 맞고 4번. 다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항상 무슨 날? 분양 신청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이에요. 5번. 하나의 세대가 하나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해도 공유한 수가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하죠. 6번 관리처분계획에서 옳은 것은 1번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하여도 현금 청산 불허한다. 현금 청산해야 돼. 자, 2번이 답이고요. 3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해도 몇 개? 1주택. 그 다음에 4번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이지. 3개까지는 뭐 들어가야 돼? 과밀억제권역이고 투기가가 아니어야 되지. 2개가 다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는 투기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이야.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한다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때를 말하지. 자, 당연히 5번에 이제 포함돼야 되겠고 7번 문제. 관리처분에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경매 처분 들어가 현금 청산해. 현금 청산. 자, 2번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받아? 반대지. 인가받아야 기존 건물 철거하는 거죠. 답은 3번이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자, 4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다 재건축의 소유자에게는 하나의 세대가 하나 이상 주택을 소유해도 1주택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과밀 억제 권역 아닌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5번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보유한 게 아니라 1주택만. 재건축에만 예외가 있어. 재건축에만. 재개발 이런 거 예외 없이 무조건 1주택만. 8번에서 틀린 것은 1번, 2번은 맞고요. 자, 3번에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도 포함돼야 된다. 4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뭐하라? 신고하라 그랬지. 아까도 한번 나온 게 이게 기출문제라 또 나왔어 이게. 그 다음에 5번은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신고한다 또 나왔고요 이게. 자, 문제 9번 관리처분에서 옳은 것은 1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가 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는 2번은 안 보셔도 되고 3번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가 우려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허가를 얻으면 해당 건축물을 미리 뭐한다? 철거할 수 있죠. 원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지만 이런 조건이 맞으면 미리 철거할 수 있죠. 4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종전토지 사용수익할 수 없다? 있다.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왜 안 맞는다? 관리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안 하지. 관리처분 방식이 없어. 관리사업은 무슨 방식? 현지 방식만 했잖아. 현지만. 관리처분계획 수립한다는 내용이 맞지를 않죠. 자, 10번 문제는 참고로 풀어보시고 11번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토지 사용수익할 수 없다? 있다. 2번이 답이고 3번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면 시장군수 뭐 받아라? 인가. 그럼 인가를 받아야 되며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중지할 때에는 신고한다? 당연히 인가 받아야 되죠. 4번의 도시환경은 지상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따로 할 수도 있죠. 12번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13번 자 기출문제로 풀어볼게요.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기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사업시구에 한 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했다. 몇 개? 1개. 만약에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 권역이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어떻게 돼? 3개까지는 준다고 그랬지. 근데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니까 1개만. 니은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아닌 지역에서 한 세대가 3개를 갖고 있다. 몇 개? 3개. 그대로 주겠죠. 답은 3번. 14번 안 보셔도 돼.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건축물 또는 토지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일체는 아니죠. 뭐 시행자 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것만 참고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17번. 지상권자 보호조치 문제.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법은 권리자가 아니고 뭐죠? 당사자야. 그걸 늘 신경 쓰셔야 돼. 이 법에서는 권리자만 해. 도시개발법은 당사자가 다 해. 그러니까 권리자도 하고 소유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 차이를 시험에 자꾸 낼 거란 이야기지. 여기는 권리자, 도시개발법은 당사자예요. 2번 계약을 해지하면 금전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 시행자에게 행사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뭐 들어가? 구상. 4번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면 당해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나 건축물 저당권 설정이야? 압류지, 압류. 그때 압류는 무슨 권과 같다? 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5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으면 그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소유권 이전 고시. 요거는 읽어보셨지, 순서? 바로 해드릴게요. 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다.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걸 물었죠. 현재로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준공인가가 맨 먼저죠. 준공인가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에서 정한 대로 관리처분계획에 아니 그건 나중이고 이 절차를 토지 분할 절차가 그 다음에 있네. 준공인가가 되면 공사 완료 고시하죠. 고시하고 확정 측량 토지 분할 먼저 하죠. 그러니까 확정 측량 토지 분할이 먼저 하니까 디귿.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야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통지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 그러니까 기역, 디귿, 니은, 니을이 되겠죠. 이게. 자, 2번 문제. 준공인가나 이전 고시에서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이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해도 준공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 준공인가권자가 시장군수거든. 시장군수 본인이 하면 안 받죠.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미리 허가하면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 취득은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이야. 첫 줄 끝에 고시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4번 정비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뭐 된 것으로 설정된 것으로 봐. 지역권만 안 가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5번은 틀린 거예요. 토지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인가를 처리해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급에서 다시 실시하는 건 아니죠. 틀렸고. 자, 쭉 넘겨서 6번 문제로. 공사 완료 절차 다시 한번. 옳지 않은 것. 1번.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뭐부터 해? 대지 확정, 토지 분할.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의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자, 2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은 이전받은 건축물에 뭐 된 것으로 설정된 것으로 봐.
그다음에 3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을 해야 되죠. 4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으면 14일 안에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지체 없이. 환지가 14일. 그러니까 환지 등기는 14일, 분양 등기는 지체 없이로 되어 있어요. 자, 7번 문제는 직접 하시고 8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9번 기출문제야. 이게 시험의 기출문제. 정비사업 시행자 갑은 사업비용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소유자에게 부가금을 부과했으나 소유자가 체납했다. 이에 갑은 체납된 부가금에 대한 징수를 시장 을에게 위탁하여 을이 50억을 징수했을 때 얼마를 수수료 낼 거냐, 그 문제네. 4%니까 얼마야? 2억이 되겠지. 수수료 4%야. 업무 위탁은 2%고. 자, 페이지 11번으로 가서 11번 문제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 방금 해드린 거니까. 12번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시행 절차를 냈던 게 이것도 옛날 기출문제죠. 시행 절차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 자, 사업 시행인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준공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럼 맨 먼저 빠른 게 뭐죠? 기본계획. 그 다음에가 정비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마지막 준공인가 순서 되겠죠. 자, 13번은 아까 117페이지에 있는 그 투기 문제야. 자,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확인하고 4번에 합병됐다. 그러면 투기 아니야? 감소되는 거는 투기가 아니잖아.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 해드렸고. 그 다음에 14번에 매수 청구. 이 법의 매수 청구는 항상 뭐 당한 자? 수용당한 자 기억나요? 정비구역 안에 토지나 건축물을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뭐한 사람? 수용당한 자. 수용당한 자. 그 다음으로 넘겨서 17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두 군데만 기억하세요. 1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 기술 인력 등에 대해서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간혹 나왔을 거예요. 이게 정비사업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정보 위임에 관한 규정, 등록. 지금 등록 문제죠. 시도지사 등록해서, 자, 이 등록에 관한 업무 위탁 문제는 민법에 뭐다?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19번. 시장군수가 소유자 5분의 4 요구가 있어서 시행방식 전환을 승인할 수 있는 건 무슨 사업? 아까 시행방식 전환 승인한다. 주택 재개발. 어디에서 어디로? 환지에서 관리로. 환지에서 관리로.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끝부분은 내용이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를 혹시 갖고 계시죠? 우리 수업에는 안 해드렸던 거 있죠? 거기 기출문제를 한번 지금 가서 풀어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위를 잡기가 어려우면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온 거, 그걸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돼. 요거 하는 것보단 오늘은 집에 가시면 기출문제를 갖고 계시니까 그걸 갖고 한번 풀어보시란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주로 잘 풀리는 게 있어. 그런 것 정도만 여러분 공부해도 여러분 충분히 따라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진도니까 어려운 것도 해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 넘어가고 그냥 쉬운 쪽에서 나오면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더 해드리려고 했더니 여기서 끝났네.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건축법이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좀 끝내고 싶은데 이게 빨리 끝내지를 못하네. 다음 주에는 건축법을 어떻게든 다 풀어오셔야 되겠어. 건축법은
건축법은 어차피 그러면 문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오시고 필요하면 이론은 그때그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건축법 문제는 좀 풀어오시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정비법보단 적은 문제가, 그죠? 도시정비보다 훨씬 적으니까 이 정도는 풀어오실 것 같아요. 에? 왜? 풀어와야지. 아니, 안 풀고 가도 상관은 없어. 뭐 수업 듣고 가서 집에 가서 하셔도 되니까 그냥 해보시면 좋겠다 한 거지, 꼭 강제는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